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주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7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이상 늘어나면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고요. 이게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400명대 중반으로 확 올라간 건데, 예.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 대규모 인구 이동, 또 가족이나 지인 모임, 여행이 좀 늘어났고요. 또 어제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확산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설 연휴의 이번 이동과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환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주간의 환자 추이를 주시하면서 방역관리 수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해양됐다고 해서 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이완되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매 순간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했거나 여행을 다녀온 분들 중에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모두가 좀 지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침을 풀었다가 혹시 재확산이 더 되면 더 지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정 기준이죠. 그래서 457명인데 예. 지금 실시간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하룻밤 지나면 500명대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가 되는데 네. 역시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단은 다음 주 중에 개편 초안을 마련해서 공개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1.5, 2, 2.5,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좀 달리하는 조처인데요. 이번에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사실 좀 한계가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 효과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운영이 장기간 제한되고 금지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진 건데요. 예. 일단 현행 5단계 체계가 다시 3단계로 바뀔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 5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서 좀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또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같은 일괄적인 조치보다는 방역 수칙 자체, 그러니까 안전히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 환기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아직 실무 초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된 것은 없다라고 좀 말은 아꼈습니다. 또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새 거리두기 체계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예.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당분간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거리두기 체계에 포함이 된다면 이를테면은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2단계에서는 5인 이상 금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좀 검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오늘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오늘 새벽 4시 20분께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 민통선 내의 한 검문소에 설치된 CCTV에 식별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이 5분 대기조 개념의 작전 병력을 투입해서 식별한 지 한 3시간 만인 오전 한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현재까지 이 남성의 남하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 설명을 보면 이 남성이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요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면 추후에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경과가 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군의 경계, 감시망이 또 뚫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육상으로 왔든 해안으로 헤엄을 쳐서 왔든 어쨌든 이 철책이나 해안 지역에서 이 민통선 검문소 CCTV에 발견된 구역까지는 사실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때까지 우리 군이 몰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건데
뭐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만약에 불순한 목적으로 완전 무장 상태로 내려왔으면 무방비로 당할 뻔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CCTV에서 발견하고 3시간 있다가 붙잡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이렇게 동선 뚫린 장소가 지난번 노크 기수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다. 이게 2012년 노크 기준 사건에도 이제 많이 놀라움을 줬었는데, 북한군 병사가 우리 군 초소 문을 두드려서 귀순 의사를 표시했던 예. 사건이었죠. 예. 작년 11월에도 이 고성 지역에서 이번에는 점프 기순이라고 하는데, 이 철책을 점프해서 14시간 만에 신병이 확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군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뭐 사각지대 등의 CCTV 추가 설치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이 된 거냐라는 의심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계속해서 경계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님의 말대로 어쨌든 무엇 때문에 넘어왔는지 뭐 그런 이유들은 이제 조사하면 나올 테고요. 예, 일단 본인이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확실한 것 같고, 예,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고 하고요.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보궐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젯밤에 박영선 우상호 후보 간의 1대1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TV 토론이었는데요. 우상호 후보는 이제 서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는 데 집중을 했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했다는 경력을 좀 앞세워서 정책 위주의 토론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예. 도전자 입장이라서 박영선 후보를 향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어제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핵심 공약 20일 뭐 다핵도시 이거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게 뭐 서울에 구가 25개인데 웬 21이냐, 뭐 충돌하는 거 아니냐, 서울시의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대전환이 아니라 대혼란이 아니냐, 뭐 걱정이 많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박 후보가 이 구청은 행정 개념이고 21개 도시는 생활권 개념이다라고 방어를 했는데, 우 후보는 이어서 이 박 후보의 수직 정원 도시라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 잘못하면 도시 흉물로 변질될 수 있다. 예. 라면서 조목조목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우상호 후보도 토론을 잘했지만, 지금 지지율 격차를 감안하면은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앞으로 TV 토론은 2번 더 남았으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박원순 전 시장이 나의 롤모델이란 발언으로 계속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우상호 후보를 향해서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도 이거에 사안에 침묵하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는데요. 요 사안을 어떻게 또 마무리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상호 후보로서는 본선에 가려면 어쨌든 경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야권의 이 문제 가지고 야권에 공세하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든다거나 부담스럽거나 뭐 그러진 않을 수가 있겠죠. 경선 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해주시죠. 예,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조은희, 나경원, 오신환 예비 후보가 각각 짝을 지어서 1대1 토론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오세훈, 조은희 후보가 붙었고, 나경원, 오신환 후보 이렇게 1대1로 붙었습니다. 두 대결의 분위기가 일단 많이 달랐는데요. 나경원, 오신환 후보 토론에는 정말 공방이 좀 뜨거웠습니다. 뭐 지난 20대 국회 당시의 패스트트랙 사태, 뭐 조국 전 법무장관 거취 파동, 뭐 이런 걸 두고 책임 공방을 좀 벌였고요. 특히 최근에 그 오신환 후보가 나경원 후보 공약을 두고 나경원 플러스 허경영 해서 나경영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토론에서 같은 주제로 입씨름이 이어졌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이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현금 지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나경원 후보를 공격하니까, 나경원 후보는 제 공약을 꼼꼼히 안 본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나경영이라는 아주 나쁜 용어로 비판을 했다. 근데 우리끼리는 좀 제대로 비판했으면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조은희 후보 토론은 좀 거의 동지 모드처럼 훈훈했는데요. 충돌하기는커녕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협공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오세훈 조은희 후보가 지난 2010년, 11년 당시 이제 서울시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예. 손발을 맞췄던 인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오세훈 후보가 먼저 이 박영선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호 얘기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판을 깔아주면 조은희 후보가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맞장구 치는 어떤 좀 토론이라기보다는 협공하는 식의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뭐 서로에 대한 칭찬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으로서 도입한 그 횡단보도 그늘막 이거를 거론하면서 오 후보가 위민 행정의 극치다라고 칭찬을 하고 조은희 후보는 오세훈 후보한테 여전히 오 후보가 성공하리라 믿고 있다. 존경하는 동반자다. 뭐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랐다 이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외신에서도 오늘 이 사건을 계속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뭐 세계 배구 소식을 전하는 매체 월드 오브 발리에서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쫓겨났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뭐 사과문 게재에도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고 소속팀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중징계를 내렸다고 상세히 전했습니다. 예.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하계, 동계올림픽 다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이지만 신체나 언어적 폭력이 만연하다라고 꼬집었고요. 뭐 데일리 메일은 그러면서 또 고 최숙현 선수, 철인 3종, 또 성폭행 피해 사실 공개했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뭐 이런 사건들을 좀 언급하면서 한국 체육계의 괴롭힘 스캔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이나 프랑스의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했고요. 일본의 스포츠 매체들도 이번 쌍둥이 자매뿐 아니라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의 송명근, 신명섭 선수의 어떤 이런 사건까지 전하면서 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한국 배구의 현실을 좀 조명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배구에서만 문제가 불거져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만 우리 전체적 스포츠계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매번 사건이 날 때마다 사실 예. 너무 반복되는 이런 흐름이라서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외신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그 한국의 선후배 위계 질서가 강한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폭력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희 쌍둥이 자매가 향후에 지도자 생활도 하기 어려워 보이고 뭐 사실상 퇴출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도 지금 이 스포츠계 폭력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고요.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서 학교 때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에서 폭력이 근절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하는 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청와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이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체육계의 이런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인 교육부하고 문체부에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문체부에서는 교육부나 이런 관계당국하고 협의해서 학교 운동부에서 징계받은 이력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좀 반영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예. 이게 근데 비단 스포츠계만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학교 폭력 왕따 문제는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불거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또 TV조선인가요? 그 미스트롯에 나왔던 출연진이 과거 그렇죠. 학교 폭력 연예인들도 중도 하차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 때 이런 일을 하면 나중에 내 미래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런 인식이 좀 퍼져야지만이. 그렇죠. 이게 참 근절되지 10대 청소년들이 좀 이런 거를 인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교육이랄지 좀 이런 게 좀 기초부터 다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건 사고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여성 사우나 내부가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 창으로 돼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5성급 호텔 그랜드 두선 제주 호텔 이야기인데요. 어제 온라인에 자기 알몸이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노출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고요. 이게 작성자가 신혼여행으로 이 호텔에 갔다가 수영장과 샤워시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우나에서는 유리창이 밖에가 보이니까 이게 차단 코팅이 돼 있어서 밖에서는 아내가 당연히 안 보이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투숙 마지막 날에 밖에서 산책을 하다가 사우나 쪽 창문을 올려봤는데
그 사우나 내부에 있는 온도계 글씨까지 다 보이더라. 보였다라는 게 이 작성자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내가 했는데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 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호텔 측은 일단 이 유리 차단 코팅과 블라인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기상 상황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좀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파악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투명 코팅이 돼 있어서 밖에 안 보이는데 밤에는 블라인드를 좀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 깜빡했다. 뭐 이런 해명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CCTV를 확인하고 있고 대신 뭐 우려했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사실 알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경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논란이 좀 상당히 예.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뭐 투숙객은 최고급 호텔을 믿고 투숙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였습니다.